따 사띠야 이 집도 풀을 그냥 뽑지 않고, 풀을 뽑는 게 아니고 약을 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키우는 강을. 날씨가 구름이 한가득이다. 하티야, 오늘도 컨디션 좋아? 발걸음에 힘이 까닥한데 천천히 가자. 천천히. 시골길은 원래 여유롭게 걷는 게 제맛이거든. 하티야, 알겠나? 급할 필요가 없잖아. 시골은 다들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그 바쁜 시간에 우리는 걷고 있는 거지. 응? 그 출퇴근하는 1시간 동안 1시간씩 여유를 느끼고, 계절감을 느끼고, 날씨감을 느끼고, 공기 맛을 느끼고, 그걸 사는 거지. 시골의 어떤 장점, 시골에 많은 장점이 있는데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지. 그걸 못 느끼고 산다면 시골에 살 필요도 없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고, 추우면 추운 대로 다 이유가 있고, 더운 거는 싫다. 그런데 너무 더운 날이 길어지기 때문에 원래는 더운 것도 이렇게 상관없는데, 요즘에는 덥는 게 한 10월 말까지 그냥 더우니까 지겹지. 너무.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처럼 좀 짤막하게 딱 사계절이 딱 구분되면 참 좋은데, 그게 없어지니까 갈수록 더운 날이 길어지니까 1년의 절반은 더운 날인 것 같아. 저 강선이 내리지는 거. 오늘 걷기, 사람이 하루에 걸어야 될 양이 어떻게 되냐면 한 10km? 10km까지는 아니지. 만보면은 보통 한 7, 8km 정도 걸으면 하루에 한 만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옛날에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여기 핸드폰에 있는 만보기로 해가지고 한 7, 8km 걸으니까 거의 만보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딱 내가 하루 생활하는데 딱 보니까 만보 정도 걷는 것 같아. 만보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일상생활에 걷는 것도 치면 그게 작지 않거든요. 그게 왔다리 갔다 하는 거 일하면서. 근데 이거 산책하는 것만 딱 하면 한 7km, 6km, 7km 정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걷는 거 일상에서 일하면서 걷는 것도 한 2, 3km 되거든. 하루에. 아이고 힘이 엄청. 아이고 새끼. 계속 쓰레기를 버리네 저게 또. 참 일치가 없네 이것도. 어디다 쓰레기 버리노 이거. 이 집 아는데.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 이런 거 버리는 사람들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니까 진짜. 쓰레기다 쓰레기. 삶이 쓰레기로서 삶이 쓰레기라. 그냥 삶이 쓰레기.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 아예 먹지를 말든지. 쓰레기 같은. 그러니까 그 정도 그래야 사람이 이제 건강하다고, 필요량이라고 어디 책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운동이라는 개념보다도, 운동을 하려고 걷는 게 아니고 그냥 걷는 거. 인간이 걷는 동물이잖아요. 걷는 동물. 그렇게 돼 있잖아. 그렇게 걸어야 돼. 어떤 일을 하든지. 일 자체가 걸으시는 분도 있지만, 맨날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 의자에서 앉아가지고
머리만 쓰는 사람들, 눈과 머리만. 그런 사람들은 뭐를 하더라도 뭔가 계획을 세워서라도 걸어야 된다고 보거든. 퇴근할 때 좀 일찍 내려가지고 한 몇 킬로 걷는다든지, 안 그러면 공원, 근처 공원이나 뭐 아파트 사시면 아파트 근처를 몇 바퀴 돌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걷는 게 운동의 어떤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게 생명의 생명의 어떤 수명의 길이를 늘려주는 데는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나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운동 효과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운동 효과라는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아니라도 이게 사람이 걷지 못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명이 줄어드는 거지. 걸어야 돼, 무조건. 나이가 들어도 걸어야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의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그 많은, 그럴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육체적인 그 건강 말고도 뭐 심리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고 이 몸의 밸런스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걷기가. 그래서 막 운동 트레이너 같은 사람들, 운동 뭐 이런 사람들이 걷는 것보다 뭐 다른 운동을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운동 효과적인 면이지. 와, 매가 왔다. 매가 비둘기 잡아가려고. 그렇지. 이 안에 임마가 비둘기 잡으려고 그래. 아, 새끼. 비둘기 못 잡았네, 새끼. 임마가 비둘기 잡으려 했다. 보이나? 오늘로 제가 비둘기 잡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오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네. 가자. 비가 올 것 맞것 하네. 비가 올랑 말랑. 나는 이런 날이 너무 좋아. 습도가 좀 삭삭하게 있는 날, 건조한 것보다. 비가 와도 좋고. 갑시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걸을 때 친구가 있으니까 참 좋네. 평생을 걸었는데, 도시에 있을 때도 많이 걸었는데, 도시에 있을 때는 혼자 걸었지. 가방 메고 쫄랑쫄랑쫄랑. 아, 이는 마늘이 잘 됐네. 저렇게 돼야 되는데, 마늘이. 우리는 마늘이 요 앞에 있는 파처럼 돼 있다고, 우리 집 마늘. 저렇게 굵게 저렇게. 저거는 멀칭을 해가지고 수분도 많이 보존돼 있고 비료도 많이 뿌렸고 이랬네. 저래 되면 이제 알맹이가 큰 그게 되겠죠, 마늘이. 이거는 감자고. 우리는 감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농사를 진짜 자연에 맡기는 사람이에요. 아예 자연에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그럼도 주고 막. 그냥 그대로, 나는 자연에 나오는 그대로 먹고 싶으니까. 뭔가 첨가물을 넣기 싫어. 꼴담초를 딱 심어놨네, 옆에.
시골길 이렇게 많은 길을 걸어봤지만 시골길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산속길도 걸어봤기는 봤는데 산속길도 오솔길 같은 데는 참 좋지. 공기도 좋고 나무가 우거져 있는 그 디리디리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뭐 산을 꼭 오를 필요는 없고 평지를 능선 따라 걷는 길이 많으면 걸어도 된다. 강아지는 걔는 얼마나 걸어야 될까 하루에. 사람보다 더 걸어야 되겠지 않을까. 일로 와. 차 온다. 일로 와. 일로 온나. 차 온다. 일로 와. 보리밭이네. 어제 보리밭이 보기 힘든데 땅 만들려고 심은 것 같은데. 가자. 였어 나만 홀로 없는데 세상 이게 수박이가 여기는 당근이네. 당근하고 수박하고 이제 수확할 때가 다 돼가나. 한 5월 초순 되면은 수박이 나오거든요. 출하가 되거든. 거의 다 되었다고 봐야지 이제. 이래 되면 이제 중간 상인들이 오가지고 그걸 협상을 한다고. 밭대기 자체 전체를 뭐 이거 밭 뭐 한 비닐하우스 콜에 뭐 몇백만 원씩 500~600만 원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딴다고. 따가지고 저거 가져간다고 중간 상인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미리 팔면 좋은데 그걸 한꺼번에 다 팔 수 없기 때문에 판매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파는 게 되는 거지. 키우기만 키워놓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확을 그 소득을 가져가고, 농부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또 한꺼번에 팔아서 좋고 뭐 그런 구조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이제 중간 상인이 좀 많이 받게 돼 있지, 돈을.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근데 요즘에는 또 인터넷 판매로 해가지고 그 수박도 택배로도 많이 팔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보면 포장 방법하고 그 택배 이제 운송하는 게 옛날보다 훨씬 신뢰도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수박도 이제 택배가 된다고.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택배로 수박을 보낸다는 거. 이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이제 1년 내내 수박만 하는 거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중매인한테 파는 사람들은 이걸 다 철거하고 또 벼를 심거든요. 쌀농사를 또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택배하고 직접 판매하시는 분들은 수박을 아예 그냥 막 1년 내내 수박만 키운다고 보면 되지. 아마 두 번 아니면 많게 하면 2번, 3번까지도 심나? 겨울에도 막 심으면 그게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라고 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여름에 이제 늦겨울 1~2월달 정도 심어가지고 이제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겨울에 심는 거라기보다도
봄에 키운다고 보면 되죠. 조그마한 걸 갖다가 1월 달에 심어 가지고 한 2, 3월 달에 이제 그걸 성장시키니까 가을에 이제 심으면 이제 그게 겨울 작물 되는 것처럼 되는 거고 1년 내내 심는 사람들은 이제 논 자체를 갖다가 그냥 밭처럼 해가지고 수박밭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파는 거지. 주문받으면 팔고 주문받으면 팔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인기 소문나고 이렇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되면은 그게 훨씬 낫지요. 아마 수박 한 그루 받는 가격이 한 2배 이상은 될 거거든요. 넘기는 것보다, 중개인한테 넘기는 것보다. 그러면 소득이 엄청 많지. 그거만 잘 팔리면. 사태야, 가자. 빨리 비 올라온다. 그렇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키운 농작물은 인터넷에 그냥 팔아도 돼요. 특별한 그거 없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내가 알기로는 그거를 무슨 사업자 내 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 전자상거래 그것도 해야 되나? 그거는 소규모일 때는 대규모가 아닌 이상은 아마 그냥 팔아도 자기가 생산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팔아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액수가 넘어가면은 그걸 사업자 같은 걸 내야 되고 전자상거래 그거를 내야 되고 쌀이나 공황작물이잖아. 고구마 뭐 감자 이런 거는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그게 농수산물 뭐 전자상거래법이 있는데 확실히 자꾸 변하기 때문에 확실하지 못하는데 쌀이나 뭐 이런 거는 그냥 팔아도 된다고. 고구마 같은 거. 그래가지고 저 전라도 쪽에 이런 데는 고구마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완전 기업처럼 하잖아요. 땅을 갖다가 수만 평을 갖다가 고구마 막 심어가지고 막 팔잖아. 그러면 아무리 많이 해도 세금도 안 내고 신고할 필요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농작물 중에서도 그런 거 말고도 있잖아요. 무슨 그런 거는 이제 10억 매출액인가? 소득액이 한 10억이 넘어가면은 그걸 이제 세금을 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 법이 있다고 다. 그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10억 벌기는 진짜 힘들지. 10억 내기가. 수박을 아무리 많이 해도 뭐, 그 10억까지 되겠나? 엄청 해야 돼, 지금. 그 농촌이 그래, 너무 그거 하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 놨다고. 농촌은 그런 세금을 안 내게 하는 거.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오늘 여기서 끝. 너무 오래 말했다. 오늘 걷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루에 10,000보씩 7, 8km씩은 걸읍시다. 다들 특히 직장인들 테이블에 앉아서 컴퓨터 보고 맨날 일하시는 분들은 더 걸어야 된다고. 나이가 들수록. 끝.